터뜨려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콜레라병이 돌았는데 아들하고 딸도 다 설사라는 거예요. 몇 살이었어요, 애들이? 4살하고 돌이 지나는데요. 네. 그때 당시 제 나이가 27살이었어요. 네. 27살이었는데 그 유연의 입병원이라고 있어요. 네. 그때 당시 너무 열악하니까 입병원 소아과 과장이 저는 한쪽으로 아파 들어가고 소아과 과장도 애를 링게를 놔야 되는데 애가 막 울고 이러니까 링게를 못 놓고 한쪽 밤에서 애가 그 있는 옆에서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술 먹고 잠자고 링게를 못 꺼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원장이 왔는데 애가 완전히 다 죽어가더래요. 그때 막 원장이랑 막 볼까대며 이랬는데 끝내 애를 놓친 거예요. 그때. 네, 그때가 네 살짜리 아들? 4살이었어요. 그래 너무 억장물이 막혀가지고 둘째 애라도 살려야 되겠다고 또 소아병원에 내려갔어요. 소아병원에 내려갔는데 그 원장이 소아과 원장 김정심 선생이라고 있었어요. 그 선생이 베리 엄마 어떡하겠나, 이 은별이가 이렇게 그 피를 수혈받으면 이게 원기를 회복할 것 같으니까 피를 수혈받으라 해서 저는 모르니까 아기를 처음 이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다가 몰라가지고 그럼 피 수혈 그날에 6명 받았어요, 애들이. 그날 밤에 애들이 12시 자정이 넘어가지고 6시 다 죽은 거예요. 어머. 그 피가 감염된 피인 거예요. 변절이 간 피를. 여기서 아 소리 나고 저기서 아 소리 나고 막 굉장한 거예요, 그날. 막 어떻게 막 손 쓰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저도 막 바빠가지고 저쪽에서 애들이 울음소리, 엄마들이 울음소리 나지, 이쪽에서 울음소리 나지. 관리가 잘못된 상황. 예, 관리가 잘못된 그 피가 변절이 가고 전기도 오지 않고 이러다 나니까 그 피를 수혈 받은 거예요. 냉장고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피 수혈에는 살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또래 애들을 보면은 그때 당시 내가 힘들었어요. 94년도 김일성이 죽고 엄청 그 나라사장이랑 말을 할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변변히 좋은 옷도 못 살피고 맛있는 거 못 살피고 이러다 나니까 마음이 엄청 걸렸댔어요. 아이들은 어디다 묻어주셨어요? 산에다 묻었는데 그때 당시 그 산에 제가 모르게 제가 그 산으로 올라갈까 봐 산에 어딘가도 모르게 묻어버린 거예요. 다른 식구들이? 예.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산도 못 가봤고 그래서 그때 당시 애 한 달에 한 번씩 애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면 헝 해가지고 정신 나간 그 사람처럼 내 그 신경 마비가 다 온 거예요.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고 완전히 내 몸 상태는 너무 신경을 쓰다가 나머지 완전 영양실조 온 그 상태에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정신 차리자. 이제라도 기운 차리고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게 아닌가. 그때부터 단단히 마음먹고 밀수에 붙은 게 무서운 거 없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국가에 대한 믿음이나 거기 다 져버리고 그 다음에는 진짜 충성심만 진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그 고마운 그 충성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고마움 뺏기 모르고 계속 내명 생활에 동원되고 내명 기동대 동원돼서 노래 부르고 뭐 명절날에는 이렇게 충성심만 해와고 이렇게 고지시켜서 살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국가가 진짜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이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저는 그렇게 답답했어요. 그때 진짜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당국에서는 아는지 무슨 조치도 없는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어디가 하소도 못하고 말하면 반동으로 붙잡아가요. 너는 정치범을 말반동으로 붙잡아가고 이러는 판이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 김경숙 씨 어쨌든 간에 열심히 사셨어요. 그 뒤로 자녀는 하나 더 있죠? 예, 나중에 예. 지금 몇 살쯤 된 딸이에요? 19살이고요. 지금 그 한국에 와서 미용 기술 그래요? 배우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밀수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다가 왜 그만두고 한국에 오게 된 겁니까? 그만두게 된 동기는 2009년도 10월 10일이면 당 창건 기념일에 저는 밀수를 할 때는 명절날 계기를 해서 해요. 네. 4.15, 2월 16일, 뭐 1월 1일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때 당시 그 약초는 석톤 500가량 적재를 하고 그 밑에 딸보가 있었어요. 딸보란 거는 동보고 우리가 밀수제들끼리 말하는 게 딸보라면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씻고 제가 먼 거리에서 보천군에서부터 그 까먹걸 그 주체바위 초소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래 밤 12시 제가 그 약속 시간을 장만했는데 그때 어떤 지인이 꼬자질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국경경비대 작전부에서 저를 생포를 하느라고 그 연풍구 초소 있잖아요. 아는 군관들이기 때문에 왜 그러나까
이거 봐줄 형편 못 된다는 게야. 이게 지금 그 경비대 내단장이 직접 지휘해가지고 작전부에서 작전 참모장까지 다 나왔대요. 그 붙잡으러 나왔는데 더는 안 되니까 지금 다 실으라는 게요. 그래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밑에서 오토바가 있잖아요. 불을 쫙 비추고 완전 생포했더라고요. 그게 말 자체 완전히 뭐 알지산 투쟁이라 했으면 좋겠는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군들 다 피신시키고 실어 가라. 그럼 내단에 실어 가라 해서 실어 갔다가 한 보름 만에 지문 찾아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 간모량도 많이 가고 그랬댔어요. 거기에 간모도 많이 가고 이래가지고 그걸 봉창하느라고 제가 중국 쪽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탈북하게 된 거예요? 예, 예, 탈북했던. 혹시 그럼 한국에 넘어오셔서 지금도 밀수를 하고 계시는지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밀수를 못하지? 예, 대한민국에 오니까 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아 내가 이런 환경이 좋고 이런 데서 내가 하던 미용을 이질에도 40대 중반인데 늦지 않았다고 미용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되는 때 그 무궁화 직업 전문학교 들어가가지고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6개월 그거 자격증 따가지고 국가기술. 무조건 내가 이거 해야만이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겠구나 하고 내가 옛날에 있었던 과거를 다 털어버리고 네. 다시 내가 해보자. 북한에 있을 때는 환경이 어지러워서 내가 못했지만 다시 그걸 가위를 잡아가지고 다시 시작해본 거예요. 네, 미용 지금 일을 하고 거기- 있어요? 지금은 미용실을 오픈한 지 석 달 됐어요. 그러면은 북한에 있을 때 그 미용 기술 했었잖아요. 예. 그때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다르겠지. 남한으로 내려와서 머리 하는 스타일하고 좀 많이 달라요? 예, 머리하는 스타일이 다른 거는 둘째치고 제가 그 미용실에 들어가면은 북한에서는 이게 머리기름 하나밖에 없어요. 머리기름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크림에다가 뭐 이렇게 머리기름 하나 갖고 단장을 하지만은 여기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머리 그 염색을 하거나 뭘 하자면 김쌤 PPT 가지고서요, 김쌤 LPP 가지고서요. 이러니까 저는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말을 몰라가지고 예? 예? 하니까 그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북한에서 왔으니까 김쌤 요거는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요거는 저기다 뿌리는 거예요. 아 진짜 희한했어요 저는. 대단합니다. 김경수 씨가 막내딸이 그렇게 이쁘다면서요? 아라보다 이뻐요? 이쁜 것 같아요. 아락씨만 짜 이쁜 것 같아요. 정수 씨도 예쁜 얼굴이라 딸이 예쁠 것 같아요. 예, 이제 북한에 오기 전에는 예술전문대학 추천받아가지고 인물 체계로 뽑혀가지고 가게 된 걸 제가 여기 중국을 통해서 데려왔어요. 왔을 때는 오기 전에는 무섭다고 가지 말자 엄마 왜 하필이면 한국을 가려고 하나 큰 말하면 엄마를 제발 중국 가서는 착하게 살라고 얌전하게 꼭백에서 꽁꽁 숨어서 살라 하던데 엄마가 진짜 이게 한국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며 엄마 무섭다 가지 말자 이러는 거 애야 여기서 있으면 우리가 붙잡혀 나가면 끝이니까 엄마는 그 처참한 꼴을 그 당국에다 보여주기 싫다 내가 이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애를 세워가지고 정작에 이 한국에 왔는데 자본주의 물을 먹어가지고 정말 속 태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이죠. 네, 자본주의 물을 너무나 그래서.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19이라며. 여러분인데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만갑에서 좀 예. 저희가 또 받아주셨으면. 고민하면 예, 따님 한번 언제 한번 모셔서 같이 네. 그 고민을 한번 자본주의물을 얼마나 그러게. 먹고 있는지 19소녀의 네. 자본주의물 중에 약간 물 조금 들어있어요. 예, 들어있어요. 아, 많이 들어있어요. 궁금합니다. 아유, 예. 열렬히 환영 한번 해드릴까요? 예. 자, 이번에는요. 장사는 내 운명. 장사계 봉이 김선달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김명훈 씨 소개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너무 밝다. 맛있겠다. 드셔보세요. 딴 겁니다. 이거 만주 아니에요, 만주? 월병빵이에요. 월병. 안녕하십니까. 싸움도 장사도 우투민 김명훈입니다. 북한에서 향수, 살겨물, 삐아수 장사를 한 건 물론 대학교 다닐 때는 월급방 청각이 되었는데요. 제가 떴다 하면 주민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던 저만의 장사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본인이 만든 건 아니죠? 이거 왜 가져온 거예요? 이것도 밀수한 거예요? 아니, 밀수하는 게 아니고 이게 중국빵인데요. 네.
이게 맛있네요. 네, 국경 지역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빵이고요. 근데 이 빵을 지금 먹어보니까 왜 준 거지? 안 그래도 음식이 힘든 북한에서 네. 이 월병빵 주문을 애들 되게 좋아했겠습니다. 이거 한 개면은 그러니까 끼니를 이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담백하게 만들었고 제가 그 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그 북한에서? 네, 학비가 좀 이렇게 제가 좀 그 돈이 좀 부족해서 그 학교 다니고 좀 어렵게 다녔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장사를 해야 되는데 저 빵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그 대학 다니면서 배고프고 힘들고 하니까 그 빵을 봤는데 아, 이거 하나면은 사람이 한 끼를 이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니까 거기서 현지 가격이 500원인데 만에 도매를 하는 경우 350원까지 주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면 내가 이제 이 빵을 접해보지 못한 지역에 가면은 내가 부르는 게 값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팔았어요? 네. 틀리던가요, 처음에? 물건 띈 거.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걸 그러니까 먹어보지도 못하고 처음 보는 음식이니까 그렇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팔고 그래서 같이 장사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맛을 보라고 다 이렇게 하나씩 줬어요. 샘플. 네, 공짜로 뭐 보라고 서비스 차원으로. 시식. 그 사람들 먹어보더니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널리 선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장볼 어느 사람들이 그거를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장사꾼들이 그 전반 옆에 장사꾼들이 다 2개, 3개, 5개, 6개, 10개 막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번 가면은 그저 첫날 같은 경우는 그저 뭐한 3시간 만에 다. 저게 소셜 마케팅이죠. 네, 저게 소셜 마케팅입니다. 이게 최고죠. 입소문으로 바로. 최고다. 장사꾼들이 또 다시 사가지고 소매로 다시 또 판매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자기 맘이고.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북한에서 이 정도 월병 이 정도 마시면 엄청 맛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 월병빵보다 더 맛있어요. 월병빵이 그러니까 원산지가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 걸 모방을 해가지고 원산이라든가 평성 사련들에서 이런 그 같은 원료를 가지고 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게 만드는 거예요. 화교들이 만들거든요, 짝퉁을. 웬만한 지역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만든 거. 지방, 시골 같은 지역별로 데는 달라요. 없어요. 왜요? 왜냐면 우리처럼 압록강 끼고 있으면 밀수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정품이라든가 짝퉁을 이제 분간해서 먹을 수는 있지만 시골에 가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교통수단도 안 좋으니까 이 월병이라는 소리를 듣긴 들어도 그게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요. 예. 혹시 박세현 원장님도 누구 월병 뺏어 먹은 적 있어요? 기름만 먹었어요. 뭐라고요? 먹은 애들이 와가지고 월병 쪼개니까 뭐 그 안에 깨도 있고 팥도 있고 해서 그냥 기름만 먹었지 본 적도 없고. 아, 기로만 먹었다고. 먹은 적은 없는 거예요? 먹은 적은 없고 먹은 애들이 와서 얘기하면 아 그 맛이야 이렇게. 김하나 씨는 월병 북에서 드셔보셨어요? 네, 저 때는 하나에 10원, 5원 이랬거든요. 월병이라 해가지고 그리고 꼭 싸서 먹기도 하지만 또 집에서도 그걸 또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안에다 콩도 넣고 해서 그 틀로 딱 이렇게 빵 틀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딱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서량동무 해군에서도 월병 먹어봤습니까? 저 많이 먹어봤어요. 어떻게 먹어봤어요? 근데 그게 정품은 엄청 비싸거든요. 중국도 한 개에 이제 2원씩 하거든요. 근데 짝퉁은 조금 좀 싸요. 근데 짝퉁이 더 맛있더라고요. 짝퉁이 더 맛있을 리가 있나? 근데 네. 우리 질문이 있는데 우리 네. 김명훈 씨 어떻게 본인 이 장사할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어떻게 해서 잘 극복해냈어요? 난 할 수 있어, 뭐 이런 신념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물러설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고 실제로. 막다른 길이다 이거. 네. 막다른 길. 야, 지금 장사가 잘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 15만 정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하루 수익금이 제가 한 1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가면. 네. 거의 제가 그 갔던 데까지가 거리가 한 90리 정도 되는데 차비 뽑고 한 10만 원 정도 이윤이 떨어지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이거 뭐 이렇게 막 되겠네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근데 김명훈 씨도 바로 그게 성공의 지름길인 것 같아요. 거기 장사하고 있는 분을 섭외해서 그렇지. 그분한테 맛을 보여주고 잘해줬더니 이분이 알아서 홍보를 해준. 야, 김명훈 씨 아주 장사의 신인데요? 장사 신이야. 장사의 그 피가 흐르고 있어. 네. 자, 김명훈 씨 열렬히 환영합니다. 월병 축하. 이제 삐라에 대해서 그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갔죠. 아니, 듣기면 말하는 게 아닌가? 네, 북한 장사의 신 지금부터요. 신기한 장사 아이템부터 북한의 장사 특별한 노하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문제로 준비했거든요.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장사 품목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꿀벌, 연필, 사탕과자, 신발, 학습장, 옥수수가루, 꽃게, 털개, 뱀, 독, 낙지, 생복, 암캐구리, 꿩, 해삼, 찹쌀, 쌀, 황경피, 오미자, 정목나무 열매, 오가피 껍질, 무명초, 뭐야? 껍질, 전부 공어품, 단데. 온밀가루, 골동품, 시오, 룡담초, 해신, 부채마, 애기손, 돌버섯, 두부콩, 마가봇, 열매, 담배, 사카린, 도자기, 니켈, 화고철, 감자, 잣금, 달걀, 명태, 외화, 나무. 미치겠다. 이거의 공통점이 뭐야? 일단 먹는 거네.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일단 홍석천 씨